먼저 재해손실비의 종류 및 계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익숙한 하인리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시몬즈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해손실비 구하는 방법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재해손실비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직접비 더하기 간접비로 구해낼 수가 있는데, 직접비 대 간접비의 비율은 1대 4로 주어져 있습니다. 즉 직접비가 1만큼 발생했을 때 간접비는 4만큼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전체로 보았을 때는 5만큼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문제에 직접비가 주어졌을 경우 간접비를 구해서 더하는 것보다는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해손실비는 직접비 곱하기 5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풀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공장에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직접비가 8천만 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공장의 재해손실비는 얼마가 되는가 풀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우측에서처럼 직접비 곱하기 5를 한 게 재해손실비가 됩니다. 재해손실비는 8천만 원 곱하기 5를 한 4억 원이 되는 것이죠. 공식을 암기하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비율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비가 무엇인지 간접비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직접비에는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는 휴업급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해급여. 문제에서는 장해 혹은 장해로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요양급여, 네 번째는 유족급여, 다섯 번째는 장의비가 있는데, 이렇게 암기를 하다 보면 문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비가 무엇이냐 하면 법령에서 정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재비용이다 라고 암기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직접비는 피해자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간접비는 무엇이냐면 기업이 입은 손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따라서 간접비는 기업이다 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시몬즈 방식, 마찬가지로 재해손실비를 암기해 주셔야 돼요. 먼저 보험 코스트 더하기 비보험 코스트로 구할 수가 있는데, 각각 뒷부분, 즉 비보험 코스트는 무엇에 해당되는지도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휴업상해 건수 곱하기 A, 두 번째는 통원상해 건수 곱하기 B, 세 번째는 구급 혹은 응급 조치 건수 곱하기 C, 마지막은 무상해 사고 건수 곱하기 D를 통해서 시몬즈 방식에 대입한 재해손실비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재해사례 연구 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사례 연구 순서는 그냥 순서만 암기하면 되기 때문에 앞 글자를 따서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해사례 연구 순서는 제3문, 근대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새로운 암기법이 있다면 각자만의 암기법을 만들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순서가 있는 암기법을 만들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글자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제3문, 근대라는 것 순서대로 암기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안전점검의 종류, 점검 주기에 의한 구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점검 주기에 대한 구분은 마찬가지로 앞 글자를 따서 암기를 해주는데 수정, 특임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점검이 있는지도 아는 게 중요하지만 점검이 뭘 뜻하는지, 그리고 이 점검들은 누가 하는지도 같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수시 점검이란 매일 작업 전, 중, 후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점검입니다. 해당 점검에서는 누가 하냐면 관리 감독자와 그리고 작업자가 실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기점검은 일정 기간마다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해당 점검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하는 것입니다. 즉 수시 점검처럼 작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자 이상급, 즉 안전관리자 등이 자격 요건을 갖췄을 때 할 수 있는 점검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특별 점검에서의 포인트는 기상이변이 발생했을 때 하는 점검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특별 점검은 보다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이 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특별 점검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야 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파란 글씨 위주로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기출문제에 적용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 중에서 해당 부분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프레스입니다. 프레스에 따로 별표 3개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프레스의 점검 내용을 모두 암기해야 되는데 그대로 모든 것을 암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앞글자만 따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클러치, 크랭크, 1행정, 그 다음에 슬라이드 프레스, 방호장치, 전단기를 동그라미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암기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프랑스가 어떻게 되었냐면 방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크리스마스를 클리스마스라고 적겠습니다. 트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크리스마스 크리가 비상정지되어서 슬프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프는 무엇이냐면 프레스의 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전의 방 1번, 그 다음에 전의 전이 2번, 그 다음에 클리스마스의 클이 3번, 그 다음에 크가 4번, 그 다음에 비상정지가 5번, 그 다음에 슬이 6번, 그 다음에 프가 7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방전의 방은 방호장치의 기능 1번이 되겠고, 전은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2번, 클리스마스의 클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크리의 크는 크랭크축, 플라이 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가 4번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비상정지장치, 이때는 행정을 쓰지 않고 비상정지장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5번. 그 다음에 슬프의 슬은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6번째. 그 다음 마지막이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가 7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스는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으로서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출제되었던 것들이 로봇입니다. 로봇은 별표 2개 정도 쳐주도록 할게요. 로봇은 이 외부 전선, 그 다음에 매니퓰레이터, 제동장치를 암기해줘야 됩니다. 이것의 암기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로봇의 외부는 매제다. 이렇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로봇에 의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외부, 그 다음에 외부가 1번, 그 다음에 매가 2번, 제가 3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가 1번, 그 다음에 매제의 매는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2번, 세 번째 제동장치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로봇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중요한 것은 크레인입니다. 크레인도 별표 2개를 쳐주도록 하고 각각 앞부분에 있는 걸 한번 동그라미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집 전 재산인 크레인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와이프에게 있다 라고 외워주도록 합니다. 크레인의 주권은 와이프. 자, 그럼 어디에 순서를 치는지 보도록 할게요.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주권의 주 1번, 권의 2번, 와이프의 Y에 3번을 쳐주면 되겠습니다. 즉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가 첫 번째, 그 다음에 건과 방지 장치 등의 기능이 있는 것이 2번, 그 다음에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가 3번으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게차까지만 암기 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게차도 마찬가지로 별표 2개를 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제동장치의 제, 하역장치, 바퀴, 전조등을 동그라미 친 후에 암기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 바퀴에 무엇이 있냐면 바퀴에 전조등을 할 겁니다. 전조등, 하재, 이렇게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게차 밑줄 치고 첫 번째 바퀴가 1번, 두 번째가 전조등, 그 다음 하재의 하가 3번, 제가 4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게차 바퀴가 1번, 그 다음에 전조등, 후미등, 방향 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가 2번, 하재에 하는 하역장치 이상 유무 3번, 마지막 재는 제동장치 4번이 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이 해당 부분 4가지는 반드시 외우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주 읽어줌으로 해서 눈에 익혀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해당 강의의 마지막 부분 안전 인증 대상, 기계 기구 및 설비의 방호 장치까지 한번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도 실기까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기계 기구 및 설비, 그 다음에 방호 장치까지 모두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그 중에서 기계 기구 및 설비는 암기법을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리, 배고, 프아서, 롤케이크, 사고네. 가끔 암기법을 만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철자를 파괴하는 경우도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쉽게 외워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각각 번호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리의 전이 1번, 그 다음에 리가 2번, 그 다음에 고가 3번, 그리고 프가 4번, 아가 5번, 그리고 롤케이크의 롤이 6번, 그 다음에 크가 7번, 마지막으로 4가 8번, 진짜 마지막 곤이 9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리의 전은 전단기 및 절곡기, 리는 리프트, 고는 고소작업대, 프는 프레스, 그 다음에 아는 압력용기, 얘만 특별히 압력용기입니다. 그 다음에 롤케이크의 롤은 롤러기, 크는 크레인, 사는 사출성형기, 고는 곤돌라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방어장치는 눈으로 한번 많이 읽어보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적용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중요했던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손실비는 크게 하인리와 시몬즈로 볼 수 있겠고, 하인리는 직접비와 간접비 1대4로 구할 수 있으며 시몬즈는 보험 플러스 비보험으로 구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재해 사례 연구 순서로서는 재해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사실 발견 후에 문제점을 발견한다고 봤었고, 그 다음에 근본 문제점을 결정한 후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점검 주기의 종류로는 수정, 특, 임 이렇게 외웠었으며 수시, 정기, 특별, 임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에 대한 암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프랑스, 즉 프레스에 대한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반드시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필기와 실기에서 모두 자주 출제되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안전인증 기계기기 및 설비에서 어떤 식으로 외웠다? 전리, 배고프와서, 롤케이크, 사고네 이렇게 외웠었던 거 기억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